안녕하세요. 시대 에듀 귀화 면접심사 사회통합 프로그램 구술시험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5장 중간평가 제2회 실전 모의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에서 3번 문제는 그림을 보고 질문에 대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그림을 보시면 이 남자가 길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2번을 보시면 두 사람이 밤인 것 같은데요. 밤에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자, 이런 그림을 보고 질문에 대답하면 되는데요. 자, 그림을 보고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서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좀 빠르게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1번에서 3번 문제는 그림을 보고 질문에 대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일은 무슨 상황인가요? 그림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자, 길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데 남자가 길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자,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려요. 이걸 쓰레기 투기라고 하죠. 자, 이렇게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려요. 이것도 범죄이죠. 자, 2번. 이는 무슨 상황인가요? 그림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자, 그림을 보면 어때요? 술에 취한 사람들이 시끄럽게 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해요. 이걸 음주소란이라고 말합니다. 자, 두 가지 사진을 보고 여러분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두 가지 사진. 첫 번째 쓰레기를 버려요. 그리고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해요. 이런 쓰레기 투기나 음주 소란과 같은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번에서 3번 문제는 경범죄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죠. 자, 2번. 한국에는 경범죄가 있습니다. 1번. 경범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경범죄의 의미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자, 경범죄는 살인, 강도, 폭력과 같은 무거운 범죄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처벌이 가벼운 범죄를 의미합니다. 자, 경범죄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하게, 많이 또는 자주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일어나고 또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금을 내게 하거든요. 범칙금 이런 걸 내게 하는데요. 그래서 처벌이 가벼운 범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강도, 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협해서 돈이나 재산을 빼앗아요. 폭력, 다른 사람을 때려요. 이런 것들은 무거운 범죄죠. 우리가 뭐 중범죄라고 말하진 않지만 살인이나 강도, 폭력을 저질렀을 때에는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처벌들을 받게 되죠. 비교적 심한 무거운 범죄인 거죠. 하지만 경범죄는 이런 범죄들처럼 좀 심각한 범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버리거나 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하거나 이런 일들은 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경찰에 신고하면 이제 벌금을 내고 마무리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경범죄라고 하죠. 자, 이번에 2번도 보겠습니다. 한국의 경범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경범죄의 종류를 말해보세요. 자, 여기서는 경범죄에 어떤 것이 있어요? 경범죄의 종류를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것,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하는 것 말고도 주변을 시끄럽게 하거나 출입이 금지된 곳에 들어가는 것, 다른 사람의 집이나 차에 광고물을 붙이는 것도 경범죄입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범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살펴보면요.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것, 이건 우리가 조금 전에 사진에서 그림으로 확인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쓰레기 투기를 말하죠. 쓰레기 투기.
자, 술에 취해서 시끄럽게 하는 것, 이것도 사진에서 나왔었어요. 음주소란이라고 하죠. 음주소란. 자, 보면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하는 것 말고도라는 문법이 나왔는데요. 명사 말고도는 앞에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 이외의 의미로 그것 이외에도 라는 의미로 또 다른 것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쓰레기 투기, 음주 소란이 있고 이것 빼고도 이것 이외에도 또 다른 것이 더 있다. 뭐가 있어요? 주변을 시끄럽게 하거나 이거 인근 소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출입이 금지된 곳에 들어가는 것, 이건 무단 침입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집이나 차에 광고물을 붙이는 것, 이것도 경범죄입니다. 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범죄를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이 공부하고 싶다면 중급 2의 15과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급 2 4단계 책에 보시면 15과의 법과 질서에서 경범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에 1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법과 질서가 있는데 이러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벌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건 좀 약간 지역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것보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을 지키지 않아서 범죄가 늘어나면 안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과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질서가 없어져요. 무질서하다, 이건 뭐냐면 질서가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질서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려요. 그럼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가 길거리에 쌓여서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또 뭐 차들이 움직일 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해요. 불편을 끼치다는 불편을 주다 그런 얘기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불안하게 만들 수 있죠. 여러분 한국에서는 새벽 3시에 밖에 나가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 어떤 사람에게 쉽게 폭력을 당하거나 그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밤에 아무도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감을 줄 수 있다. 또한 법을 지키지 않아서 범죄가 늘어나면 안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자, 3번에 2번.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1번 질문과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 우리는 왜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까 말하고 있네요. 자,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모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사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법과 질서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모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과 똑같이 그런 얘기죠. 원하는 것과 똑같이
원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사회가 어떻게 된다?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함께 사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법과 질서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3번은 경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법과 질서, 법과 규칙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번, 직장이나 모임에는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리더에게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직장이나 모임에 많은 리더들이 있는데요. 리더의 자질하면 리더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어떤 특성, 성격,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의 자질이 무엇이고, 그게 왜 필요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했네요. 자, 저는 리더에게 소통 능력과 도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많은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리더가 아무리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한다면 그 능력은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리더에게는 도덕성도 필요합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성이 없다면 믿을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 가지 자질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리더에게 소통 능력과 도덕성이 필요하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왜 그 능력이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리더에게 소통 능력과 도덕성이 필요하다 하면서 첫 번째는 소통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자, 이유를 말할 때 왜냐하면 뭐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이 말하죠. 왜냐하면 이유를 말하니까요. 이유를 말할 때는 보통 왜냐하면 뭐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드시면 되겠고요. 자, 왜냐하면 리더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요. 일을 하는 사람이어서 자기가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어떤 의견을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협력이 되지 않으면 그 능력이 필요가 없다,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못한다면 능력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첫 번째 얘기했고요. 자, 두 번째. 또한 리더에게는 도덕성이 필요합니다. 자, 도덕성 하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어떤 것을 말하는데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고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리더가 되려면 이런 도덕성이 없다면 믿을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땡땡씨가 선호하는 리더의 유형이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번도 사실 1번과 비슷한 질문이에요. 땡땡씨가 선호하다는 다른 것보다 더 좋아하다 이런 의미죠. 여러 가지 중에서 특별히 그것을 더 좋아하다. 그러니까 선호하는 리더의 유형, 더 좋아하는 리더의 유형이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답을 볼까요? 저는 경험과 전문성이 있고 판단력과 추진력이 있는 리더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많은 사람을 대표하여 일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해본 경험이 없거나 전문적인 능력이 없다면 리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판단력과 추진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경험과 전문성이 있고 판단력과 추진력이 있는 리더를 선호합니다. 자, 이 사람은 경험이 있는 리더가 좋다.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좋다 얘기하고 있고요. 리더는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A인지 B인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해야 될 때 판단력이 중요하겠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니까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고, 추진력 하면 일을 빠르게 진행하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어떤 일들을 이끌어가고 또 진행시키는 그런 능력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추진력이 있는 리더를 좋아합니다 말했습니다. 자, 경험, 전문성, 판단력, 추진력이 있는 리더를 좋아한다. 자, 그리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리더는 많은 사람을 대표하여 일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사람인데,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해본 경험이 없으면 어때요? 리더가 될 수 없고, 전문적인 능력이 없다면 그 일을 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다면 리더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또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판단력과 추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경험과 전문성이 있고 또 판단력과 추진력이 있는 리더를 선호합니다.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리더의 자질을 이야기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요즘 한국에는 다양한 신조어가 생기고 있습니다. 신조어 사용의 긍정적인 점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해보세요. 자, 한국에 다양한 신조어가 생기고 있다 했는데요. 신조어는 새로 생긴 말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없었는데 요즘에 최근에 새롭게 만들어진 말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신조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점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봐라 말했어요.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저는 신조어를 사용하면 재미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신조어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노잼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친구들이 재미없다는 뜻으로 노잼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노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한국어가 더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더 쉽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신조어 사용의 긍정적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신조어를 사용하면 어떻다? 재미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공감대 하면요. 서로 공감하는 부분을 말하거든요. 함께 공감하는 부분을 공감대라고 하는데요. 공감하다는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나도 느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조어를 사용하면 재미도 있고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어서 좋다, 장점이다, 장점, 긍정적인 면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노잼, 노 하면 영어의 노에다가 재미가 없다의 잼해서 노잼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친구들이 재미없다는 뜻으로 노잼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노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한국어가 더 재미있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친구들과 대화할 때 더 쉽게 공감할 수 있어서 좋다 해서 이 사람은 신조어 사용의 긍정적인 면을 노잼이란 단어를 예로 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신조어를 사용하면 이제 긍정적이다 생각할 때는 재미가 있어요. 재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재치가 있어서 신조어 사용이 좋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처럼 쉽게 공감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 신조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조어를 사용함으로써 젊은 세대와 소통을 잘 할 수가 있죠.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어떤 새로운 현상을 이런 단어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치가 있고 쉽게 공감할 수 있고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고 또 새로운 현상을 표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조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5번에 2번 보겠습니다. 신조어 사용의 부정적인 점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해보세요. 자, 여기서는 아까는 긍정적인 점을 말하라고 했고요. 여기는 부정적인 점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해보라고 하고 있네요. 자, 저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조어의 뜻을 알지 못하면 대화를 할 때 의사소통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친구들이 극혐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 극혐오하다의 뜻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극혐오하다라는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극혐이라는 말을 쓸 때 혼란스러웠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극혐이라는 단어를 예를 들어서 신조어 사용의 부정적인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자, 반대로 안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건 얘기할 때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다.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신조어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새로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신조어를 사용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신조어의 뜻을 알지 못하면 대화를 할 때 의사소통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좋다, 부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저는 친구들이 극혐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극혐오하다의 뜻을 줄여서 극혐이라고 한다고 알려줬대요. 극혐오하다는 극단적으로 혐오하다. 그러니까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다 이런 의미예요.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다. 혐오하다가 싫어하고 미워하다라는 의미인데 극을 붙이면 극단적으로 아주 정말 그런 얘기죠. 자, 그렇지만 저는 극혐오하다라는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극혐이라는 말을 쓸 때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은 극혐을 잘 몰라서 대화할 때 혼란스러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신조어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의사소통이 혼란스럽다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신조어 사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언어가 파괴된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언어를 부수고 파괴하고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파괴된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신조어는 새롭게 만들어져서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미가 확실하지 않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킨다. 혼란을 일으킨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신조어는 보통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끼리는 잘 알지만
나이가 든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조어를 사용하면서 나이 든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사이에 이런 의사소통이 단절이 되는, 잘 안 되는 그런 결과를 일으켜요. 그래서 세대 간의 소통 단절을 유발한다. 이런 단점들도 있습니다. 세대 간의 소통 단절을 유발한다, 일으킨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조어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면 중급 2의 10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우리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급 2 4단계 10과의 언어생활 부분을 살펴보시면 그 신조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중간평가 구술형 문제풀이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문제풀이가 여러분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종합평가 구술형 문제를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